정화에게는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오늘 뜻밖에도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혹시 서정화 씨 맞나요? 카페 안에 울린 한 남자의 목소리. 그 순간 정화의 66년 인생에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끝의 예고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단층 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정아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앙상했습니다. 66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아침마다 여기저기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 허리, 손목. 나이가 이런 거구나. 정화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토스트 한 장, 따뜻한 우유 한 잔.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식탁은 늘 이렇게 한쪽만 채워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썼습니다. 정화는 은퇴 후 작은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냈습니다. 주제는 대개 일상의 소소한 관찰들이었습니다. 마을 느티나무의 변화, 텃밭고추의 성장, 이웃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 하지만 오늘은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커서만 깜빡거리는 빈 화면.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쓰겠다고 앉아 있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올라오실 수 있어요? 제가 시간 좀 냈거든요. 그래, 그럼 그날 가마. 좋아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카페에서 봐요, 엄마. 통화를 끝내고 정화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4일 뒤였습니다. 딸을 만나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긴장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쁜 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들킬까봐 정화는 늘 밝은 척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화는 오랜만에 다락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박스들, 이사를 몇 번 다녀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낡은 그릇, 아이들 옷까지,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그리고 한 박스 구석에서 빛바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 1970년대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소녀들, 운동장,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사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 지영과 정화 옆에 교복 차림의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민. 그 소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끝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이 소년에게 단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가 빨개졌습니다. 첫사랑이었을까?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렸고 그냥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던 그 감정. 하지만 그것도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24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평범하게 결혼해 딸을 낳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는 순간 66세의 정화 가슴 속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바보같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화는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태민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8년 가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정화는 친구 지영의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지영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고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 방에 먼저 가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지영이 계단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2층으로 올라갔고 방문이 3개 있었습니다. 어느 거지? 정화는 기억을 더듬으며 왼쪽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지영의 오빠 윤태민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정화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태민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외출하려던 참이었는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태민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친구, 네, 저 죄송해요. 방을 잘못. 그때 계단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야, 거기 내 방 아니야. 지영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영에게 끌려갔습니다. 지영의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태민은 자기 방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화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화는 지영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가 계속 뜨거웠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방문 틈에서 마주친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정화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지영이 오빠 방문을 잘못 열었다. 너무 놀랐다. 너무 가까웠다. 나 이상해졌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화는 지영의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민을 마주칠까봐, 마주치지 못할까봐.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고 복도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지만 정화는 매번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태민도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화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태민은 대학에 갔습니다.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고 정화는 그 설렘을 가슴 한쪽에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앨범에 도로 끼워 넣었습니다. 바보같이 40년도 더 된 일을 지금 떠올리다니. 그것도 이 나이에. 그냥 추억이야. 그냥 옛날 일일 뿐이야. 정화는 앨범을 박스에 다시 넣고 다락방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계단에서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한복판. 정화는 딸이 보낸 주소를 찾아 골목 안쪽에 섰습니다. 태민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이상하네. 정화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중년 남자.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어진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정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태민, 남자도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서정아 씨 맞나요? 그 목소리.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74년 봄 학교 도서관. 21살의 정화는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문과 2학년. 자료를 찾으러 서가 사이를 걷다가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 죄송. 고개를 든 순간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태민이었습니다. 정화, 정말 오랜만이다. 태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태민은 이제 군대를 다녀온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더 커 보였고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손에는 경제학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민 오빠, 깜짝 놀랐어. 같은 학교 다니는 줄 몰랐네. 무슨 과야? 국문과예요. 오빠는? 경영학과. 군대 다녀와서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 너는 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아, 같은 학년이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학생 식당 말고 정문 앞에 괜찮은 식당 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우연히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어느새 약속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학교 앞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학교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태민은 군대 이야기를 했고 정화는 전공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것을, 그의 웃음이 좋다는 것을. 이게 사랑일까? 태민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정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건넬 때 조금 떨리는 목소리, 손이 스칠 때의 어색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기 시작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태민의 눈은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태민을 봤습니다. 반가워서 손을 들려던 정화는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태민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 화려한 옷차림. 그 여자가 태민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다음 날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내일 시간 돼? 정화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빠, 앞으로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응? 왜? 무슨? 저 이제 슬슬 전공 수업도 많아졌고 과제도 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후로 태민을 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칠까봐 다른 층을 이용했고 정문 대신 후문으로 다녔습니다. 한두 번 멀리서 태민과 여자친구의 모습도 보았지만 정화는 이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짧았던 설렘은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카페 안 정화 씨 맞으시죠? 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2024년 40년이 지난 지금 그 둘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를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우연히. 아,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태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그 눈빛.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태민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태민은 카운터로 돌아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원두 향이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잠시 후 태민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정화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블랙커피예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태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이죠, 우리? 40년 정도? 태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됐구나. 우리 참 많이 늙었네요. 정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뭐 하세요? 은퇴하고 작은 마을에서 글 쓰면서 살아요. 글이요? 네. 수필이나 칼럼 같은 거요. 지역 신문에 가끔 기고해요. 그렇구나. 국문과 나온 보람이 있네요. 정화 씨는 글 잘 쓰잖아요. 정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때에도 태민은 이렇게 칭찬을 잘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나 봐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은퇴하고 할 게 없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정화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정갈한 인테리어, 태민의 성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저기, 태민 씨.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전처럼.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4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태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정화야.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정화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 전 학교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지금은 혼자 살아? 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는? 나도 결혼했었어. 이혼했고.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있어요? 아들 하나. 42이야. 회사 다녀. 그렇구나. 태민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딸 하나요. 37. 요 근처 회사 다녀요. 아, 그래.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정화야. 네.
다음에도 시간 되면 들러 커피 한잔하고 가고. 정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태민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태민의 아들 윤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카운터를 지나치다 창가에 앉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정화를 봤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민도 아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여길? 지훈은 정화를 훑어보고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정화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 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아버지 카페 앞이라서요. 지훈이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태민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이야. 그렇군요.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화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응, 민지야. 응, 알았어.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딸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태민도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으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카운터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시간 되면 연락해. 정화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민의 정원이라는 카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는 태민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정화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저분, 누구세요? 태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알던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요? 응. 지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그냥 아는 사람 표정은 아니던데요. 지훈아.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또 그러시려고요? 뭘? 또 누군가한테 이용당하시려고요?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거 잊으셨어요? 지훈아, 그 얘기는 이제 겨우 살만해지셨는데 또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 안 들어도 알아요. 저 여자 남편 죽었다며 접근한 거 아니에요? 지훈아, 태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태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아버지가 더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또 누군가한테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민은 텅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마시던 커피잔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태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온 뒤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의 정원이라는 글씨, 그 아래 적힌 전화번호, 연락해도 될까?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 되면 연락해. 사흘째 되던 날 정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저 정화예요.
그날은 갑자기 나가서 죄송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그날 정말 반가웠어. 내일 오후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카운터에서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네. 태민이 직접 커피를 내려 창가 자리로 왔습니다. 정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번엔 미안했어. 아들이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나가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아들이 좀 예민해. 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화야. 네. 내가 좀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 정화는 조용히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너한테는 얘기하고 싶어. 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혼했었다는 거 말했지? 네. 그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대학 가면서 헤어졌거든. 그런데 복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 힘들다고 다시 만나자고 도와달라고. 정화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 그때 자신이 봤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했지. 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 사람이 도박을 한다는 걸.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 빚이 쌓였고 나는 그걸 갚느라 평생을 일만 했어.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도 그랬고 커서도 도박을 못 끊더라고. 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많아. 오빠, 결국 40 넘어서 이혼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태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고 내가 계속 돌보고 있어. 이혼한 사이인데도 말이야. 정화는 태민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들 어렸을 때부터 도박하고 빚 쌓이고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었다 보니까 아들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커. 태민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를 보고 경계한 거야. 또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자기는 평생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신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태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도 오래 아팠어요. 암이었어요. 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간호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3년째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정화야,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나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아프고 힘든데 저는 그저 제 편함만 바랐으니까.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화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지쳐. 너는 충분히 했어.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딸에게도 친구에게도. 오빠, 울어도 돼.
괜찮아. 정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정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울어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네.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돼. 정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얘기 들으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친구하자. 네. 그냥 친구. 서로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빠.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지금의 외로움, 앞으로의 불안함. 해가 지고 카페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민이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와 태민은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의 관계는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그냥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회사 퇴근길에 카페 앞을 지나다 창문을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에 엄마 정화와 카페 사장 태민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말하자 정화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울 왔으면 나한테 연락했어야 하는데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정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아직? 너는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나도 안 먹었어.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가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식사를 하던 민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서울 올라온 적 있어? 응, 가끔. 그 카페 가려고? 정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카페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혹시 그분이랑 연애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다 봤어. 카페에서 엄마랑 그분 대화 나누는 거. 엄마 표정, 그냥 친구 아니잖아.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야,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다른 남자? 민지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그 사람 만나는 거 맞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보기 싫어. 정화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거부감이 더 많았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뭐, 외롭다고?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거야? 아무나라니. 그럼 뭔데?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재혼이라도 하려고?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는 반대야.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지금처럼 살아.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민의 카페 문을 닫은 후 태민은 홀로 앉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왜 이 시간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버지랑 얘기 좀 하려고요. 지훈이 태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아니, 그분 자주 만나세요? 응, 가끔 만나. 근데 그건 왜?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믿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아버지가 또 누군가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보기 싫어요. 태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정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몇 번 만났다고? 나는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됐다. 네가 무슨 내 걱정이야. 너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태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좋아요. 연애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재산 상속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 안 할게요.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이혼은 했어도 법적으로는 복잡하죠. 거기에 또 다른 여자 끼어들면 상속 문제 어떻게 돼요? 지훈아, 태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신 아버지가 이제 와서 재산까지 날릴 순 없잖아요. 재산? 너 지금 재산 얘기를 하는 거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 꼭 누굴 만나야 해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민은 텅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화는 민지가 떠난 뒤 혼자 거실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벌써 잊은 거야?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도 빈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 상속부터 먼저 하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혼한 아내까지 돌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제 좀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걸까? 태민은 서운하고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자식에게 환멸마저 느껴졌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병간 5년, 딸 키우느라 자신을 버린 세월. 이제 좀 숨쉬고 싶었을 뿐인데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화와 태민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태민은 카페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여기 요양병원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태민의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아들 지훈이 상주를 맡았습니다. 태민은 이혼한 사이였지만 조문객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15년을 돌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빈소 앞에 선 태민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였습니다. 도박에 빠지기 전 웃음이 많았던 시절. 태미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해방감. 이제 끝났구나. 15년간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했어도 병들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을 묶어두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태미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지훈이 문상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태미는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태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화야, 지금 시간 돼? 카페에 잠깐 올 수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오빠.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정화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오빠, 왔어. 앉아. 정화가 앞에 앉았습니다. 태미는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례식 다녀왔어.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이상해. 슬프지가 않아.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을 돌봤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크더라고. 어떤 감정이요? 해방감?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병원 전화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태민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나, 나쁜 사람 같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당연한 감정이에요. 정화야,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 태민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오빠 인생 사셔도 돼요. 태민이 정화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화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장례복을 입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아버지,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정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화를 차갑게 훑어보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례 끝나자마자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아, 이건 어머니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여자 만나시네요.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지훈이 정화를 쏘아봤습니다. 참 빠르시네요. 남의 집안 불행을 노리고 계셨나 봐요. 뭐라고? 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아닙니까? 어머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러붙으려는 거 아니에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민이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장 사과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화 씨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싫은데요. 저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태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저 먼저 갈게요. 정화야.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태민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태민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연애하고 싶으면 재산 상속부터 먼저 하고 하라고. 그럼 반대하지 않겠다고? 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나 너한테 재산 같은 거 물려줄 생각 없어. 뭐라고요? 나는 평생 너를 키웠고 내 엄마가 도박으로 집안 망쳐도 참았어. 이혼하고도 지금까지 그 사람 돌봤어.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어. 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도 모자랄 판에 연애하려면 재산 내놓으라는 소리가 나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 내가 걱정하는 건 나 아니야. 재산이지. 나 그거 다 알아.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정화 씨한테 한 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아들 두어서 부끄럽다. 태민은 그렇게 말하고 지훈을 지나쳐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텅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퇴근길이던 민지가 카페 앞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민과 아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민지. 잠시 망설이다가 태민이 나가는 것을 본 민지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서정아 씨 딸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얘기 좀 나누시죠. 저희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손에 든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참 하루가 고되네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플 때 나 힘들었어요.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정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요.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좀 살고 싶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태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화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야, 얘기 좀 하자. 정화는 태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너한테 한 말.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태민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아들을 위해, 전 아내를 위해만 살아왔어.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살고 싶어. 정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태민이 정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줘. 네. 사랑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어. 결혼이라는 약속도 필요 없어. 그냥 옆에만 있어줘. 같이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럼 됐어.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죽은 남편한테, 오빠 아들한테, 제 딸한테. 태민이 정화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우리한테 남은 날이 얼마일지도 모르잖아. 이제 편하게 우리 인생 살자.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오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민지가 건넨 명함을 받은 지우는 고민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 민지와 지우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저도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한 것 같고. 근데 말이죠. 지훈이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걱정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네, 저 자신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재산 주실까봐, 제가 손해볼까봐. 그게 진짜였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도박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아버지는 일만 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나 봐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거더라고요. 지훈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엄마가 5년 동안 아빠 병간호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니까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선 이제 좀 숨 쉬고 싶으셨던 거겠죠. 66년을 사셨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으셨겠죠. 그러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너무 우리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민지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해야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민지 씨 어머님한테도. 저도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야겠네요. 그럼 힘내세요. 민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태민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뭐하러 왔어?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태민이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 키우시느라, 어머니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한테 제가 할 소리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께도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생 사세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태민이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엄마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민지야? 왜 갑자기? 엄마,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화가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이기심이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엄마, 그분 좋으신 분이시죠? 정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가 편하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정화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돼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카페로 와. 오후 3시 태민의 카페. 정화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민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정화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민이 커피 2잔을 내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참 먼 길 돌아왔네요. 그러게. 중학교 때 오빠를 처음 보고 각자 인생을 살면서 각자 결혼도 하고 자식 키우고 배우자 보내고.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어. 고난도 역경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정화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연인인지 아니면 그냥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오빠 옆에 있으면 편해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오빠, 우리 거창한 약속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각자 자기 삶 살면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태민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나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단풍이나 보러 가자. 예쁠 것 같아. 좋지. 맛있는 저녁도 먹자. 오빠가 좋아하는 걸로 먹어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정화와 태민은 남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그러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태민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못 만날 이유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해서. 정화가 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더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 맞아. 태민이 웃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 네, 오빠.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인연인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태민도 생각했습니다. 45년을 돌아왔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하면 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6세와 69세. 인생의 가을을 맞은 두 사람.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고난과 역경을 겪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인이 될지, 친구로 남을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일지.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속을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함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